어떤 영화를 봐야 되지 이런 궁금증들을 간혹 가지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들, 그 많은 영화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세계를 확장하거나 깨부수는 경험이기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문성경이라고 하고요. 지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TIFF 토론토 국제영화제와 어떻게 손을 잡게 되었는지 비하인드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한 4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타리 칩 프로그래밍 오피서님과 처음 만나 뵈가지고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아니타님을 심사위원으로 먼저 초대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아직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한국 영화를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인연이 좀 시작되었고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라고 그곳의 심사위원으로 또 모시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니탈리님께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도 발굴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인더스트리 기능에 대한 것들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마켓을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전주국제영화제가 하고 있는 영화만 보여주는 영화제가 아니라 영화를 제작하고 투자하고 배급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토론토 영화제와 같이 큰 영화제가 품을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발견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 전주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면서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이 어디일까요? TIFF 시네마테크 프로그래머들께 의견을 좀 구했고요. 항상 상주하시면서 프로그램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한국 영화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과 현지에서 관객들이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한 영화들 중에서 쿠레이팅을 하는 게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상영작 중 북미 평단과 관객들에게 가장 신선한 충격을 줄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다면 혹은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추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있는 영화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 영화 두 편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대환 감독의 The First Lap, 초행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이 다른 작품으로 문소리 배우님이 연기도 하시고 제작 총괄도 하신 Three Sisters 세자매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은 어떤 지점에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 혹은 한국의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고요. 빼놓지 않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디지털 3인 3색 작품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봉준호 감독님, 홍상수 감독님과 같은 유명한 감독님들 단편도 저희가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봉준호 감독님 그 작품이 CCTV의 그 시선에서 담아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한국 상업 영화와 한국의 독립 혹은 아트하우스 영화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각 나라별로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멀티플렉스에서 걸리는 영화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관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서사 구조가 있고요. 다만 이제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 예술 영화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들 혹은 시대 정신에 더 가까운 이야기들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꼭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화들도 저희가 최근에 보여지는 영화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보여드리는 영화들이 좀 새로운 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세계의 주인을 여기서 개봉할 때 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사적인 부분을 많이 담아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랫동안 신인 감독과 그리고 실험 영화를 지원해 왔는데 전주만의 투자 제작 방식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빛을 발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투자 제작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자유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제작의 독립성인데요. 그러니까 감독들이나 저희가 같이 일을 하기로 약속한 제작사들에게 어떤 터치도 하지 않습니다.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온전한 자유를 드리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시고요.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는 이렇게 자유로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운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다 보니 감독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예술성을 최대한 발휘를 하시는 것 같고 결과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다던가 혹은 로카르노 영화제에서도 수상을 한다던가 이런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K 콘텐츠 신드롬 이후로 시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영화제를 하시는 입장에서 많이 체감이 되시나요?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과 연결되고 싶다는 바람을 느낄 때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제작을 같이 하고 싶다던가 혹은 TIFF 시네마텍과 협력처럼 한국과 한국 외에 저희가 공동제작을 한 다른 작품들을 다른 나라에서 소개하길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요청이 올 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분들이 예전에는 유명한 감독님들 작품 주세요.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감독 없을까요? 저희가 잘 모르는 감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이 들어올 때 새로운 걸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없는 한국 독립영화가 북미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저예산 영화 혹은 예술 독립영화라고 부르는 작품들의 모든 감독들은 당연히 수많은 관객들이 자신의 영화를 봐주길 원해요. 누구도 적은 관객이 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런데 무엇이 차이냐라고 하면 제작 방식의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창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공적 자금 혹은 어떤 재단, 영화제 같은 곳에서 지원을 받을 때는 자유로움이 좀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내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실험 같은 것들을 충분히 펼쳐낼 수 있고 늘 보던 방식의 영화가 아니라 새로운 영화들이 공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세계의 주인 역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과 다른 영화 문법으로 보여주지 않음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식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작품들도 실은 자유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문화적 가치들을 보고 투자하고 새로운 시도를 도전을 하길 멈추지 않는 분들이 있어주시는 그런 환경이라면 계속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쟁력이 되게 셀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위주로 많이 보시나요? 디지털 3인 3색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전주국제영화제가 단편 영화를 제작 투자를 했던 거고 매년 3명의 감독을 초청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필름이 프로페셔널들에게는 주 매체였고 디지털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도구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대안적인 영화 제작의 방식으로 디지털을 접근할 용기 있는 감독들이 오셨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과 달리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장편 영화 제작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점 영화적 세계를 잘 보여줄 수 있게 주로 신인이거나 떠오르고 있는 감독들을 대상으로 제작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과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지원해 주셨던 그 3인 3색 프로젝트 작품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전주가 창작을 지원하고 발굴해낸 역사적인 아카이브 작품들을 다시 선보이게 된 취지가 어떻게 되실까요? 디지털 3인 3색을 통해서 42편 정도 제작 투자를 했는데요. 그 제작을 쭉 하면서 그 당시 참여했던 감독님들이 단편이지만 그 안에 자신의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관객이 이 감독을 제일 잘 알고 싶으면 어떤 영화를 봐야 되지 이런 궁금증들을 간혹 가지잖아요. 저는 과감 없이 이 작품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응축된 자신만의 스타일, 자신만의 비전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이거든요. 진정한 작가 감독들은 자신의 스타일이 꾸준히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감독님들의 대표할 수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거장들의 초창기 독립영화 비교했을 때 동시대 한국 독립영화들은 스타일이나 주제면에서 바뀐 게 있을까요? 저는 좋은 작품은 언제 어느 시대에 봐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원성을 지닌 작품이어야 지속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동시대의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 그 시대에 맞는 주제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가장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 인간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인간 삶에 대한 이야기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방식의 접근법, 혹은 다른 스타일의 이야기를, 다른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긴 하지만 결국 그 많은 영화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인간의 어떤 보편성, 우리 인간, 그리고 인간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북미 시네필들의 성지인 티프 라이트박스에서 한국 독립영화들이 이제 상영될 예정인데요. 그곳에서 한국 독립영화들이 상영된다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북미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제 중에 하나가 토론토 국제영화제 티프고요. 정말 많은 관객들이 관람을 하시고 정말 다양한 나이층대로 오시는데 어제 저희가 첫 상영했을 때도 정말 다양한 나이층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의 상징 같은 곳에서 저희가 한국 영화 그리고 한국의 공동 제작으로 참여한 다른 나라의 영화까지 상영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가 여기서 보여주는 영화들이 단순히 어떤 서사를 가진 영화뿐만 아니라 영상만이 할 수 있는 사운드와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영화들, 실험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의 다양성도
동시에 보여준다는 면에서 캐나다를 상징하는 어떤 프로그래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장에서 어제 이제 상영을 1차로 했었잖아요. 현장에서 체감하신 분위기를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제가 어제 보고 느낀 것은 영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양한 영화의 어떤 세계를 만나고 싶은 욕구,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한국 영화 혹은 한국이 공동 제작으로 참여한 영화들을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원하는 글로벌적인 목표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디지털 3인 3세까지 전 세계에서 순회 상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독일 아르세날 극장에서 하기도 했고, 마드리드에 있는 소피아 미술관에서 하기도 했고, 벨기에에 있는 왕립 미술관에 또 갑니다. 전 세계에 있는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토론토에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더 많이 저희가 기회를 만들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편의 영화를 선택하고 본다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방식의 영화 한 편을 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세계를 확장하거나 깨부수는 경험이기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영화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내면의 어떤 새로운 세계를 좀 열어보이는 그런 시간도 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곳에 상영되는 영화들은 상영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전주국제영화제는 매년 약 230편? 250편 정도의 저희가 전 세계에서 초청을 해요. 그중에 이제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경쟁 부분은 선정을 하기도 하고요. 감독이나 제작진을 만나서 섭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이제 토론토 국제영화제처럼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영화들이 많은 영화제를 가서 한국에 어떤 영화를 가져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조건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상영이 되어야 해요. 좋은 작품, 새로운 작품은 항상 저희가 찾고 있으니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랑 전주국제영화제랑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를까요?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부산국제영화제는 조금 더 산업에 치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들을 보여준 다음에 그러니까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 어떤 쇼케이스 형태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산업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된 영화제라고 할 수 있고요. 전주국제영화제는 관객분들이 평소에 거의 볼 수 없는 예술영화, 독립영화, 실험영화, 그리고 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개봉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영화들을 소개하는 데 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영화의 다양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점이 이제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캐나다 함께 진실을 품은 그 이름 희망과 꿈을 담아내는 세상을 비추